안녕하세요, 에드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여러 개의 영상을 찍게 될 건데요. 총 8부작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조각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플러시 세팅을 기본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플러시 세팅을 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짧아서 처음에 기본 공구 소개랑 함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시 세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초 공구 소개입니다. 공통 공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미경과 핸드피스 그리고 볼바이스 등이 되겠습니다. 조각을 할 때 어떤 조각을 하든 다 필요한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장비는 이 현미경입니다. 이제 현미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세팅할 보석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보석을 세팅을 하는 걸 보려면 현미경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핸드피스인데요. 아마 대부분 이제 세공하시는 분들은 핸드피스가 기본적으로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스트롱 90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각을 할 때는 다만 90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스트롱 201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스트롱 201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팅을 할 때 페달이 가변 페달이라서 원할 때 속도를 자유자재로 줄이거나 좀 늘릴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이제 볼바이스입니다. 볼바이스는 뭔가 저희가 세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자주 돌려보게 되는데요. 그때 모서리가 다치지 않고 날카롭지 않아야 돼요. 날카롭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돌릴 수 있는 볼바이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조각정을 연마할 수 있는 연마 툴들입니다. 네, 요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요게 이제 색깔별로 좀 있는데요. 보통 세라글로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품명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루페로 보는 작업도 있고요. 루페는 보통 제품의 검수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디바이더는 센터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일정하게 측정할 때 그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디바이더의 이 생김새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툴들이 사실 저는 작업할 때 모두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을 하는데 하면서도 모자란 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힘드네요. 처음 소개해드릴 세팅은 이제 플러시 세팅 혹은 집시 세팅이라고 부르는 세팅입니다. 이 세팅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이제 깔끔한 매력을 가진 세팅인데요. 이제 이 플러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공통된 장비 외에. 근데 그 도구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송곳 같기도 한데 끝에는 미세하게 둥글려져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보석의 주변을 눌러서 보석이 고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스톤이 안착될 자리에 드릴링을 해줘야 됩니다. 드릴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드릴이 들어갈 자리를 표시해야겠죠. 이렇게 돼 있는 이 표면에다가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센터를 표시를 하고요. 센터는 너무 길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 선을 또 없애야 되기 때문에 스톤보다는 더 크지 않게 센터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 줄을 양쪽에서 긋고 나면 그 가운데다가 저희는 드릴링을 해야 되겠죠.
저는 드릴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드 버로 한번 자리를 내주는 편입니다. 네, 여기 이제 코튼 휠에다가 기름을, 절삭유를 발라 놓은 건데, 이렇게 쿡 찍으면 요 끝에가 기름이 묻게 됩니다. 여기에 묻히는 이유는 이제 드릴 날이 생각보다 잘 닳아요. 그래서 요걸 오래 쓰기 위함도 있고, 절삭을 할 때 드릴 날이 부러져 본 경험이 어느 정도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최대한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과하게 드릴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처음일수록 제품의 표면과 드릴이 수직으로 닿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세랑 핸드피스의 각도가 수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처음에 드릴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처음에 헛돌게끔 약간 위에서 붕 떠서 움직이는 듯하게 하시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약간 이렇게 날이 금속을 판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 스무스하게 힘을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자리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오일을 계속 보충을 해주시고요. 부드럽게 밀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예쁘게 나옵니다. 저는 세팅할 때 드릴날을 끝까지 밀어 넣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제품만 볼 때는 빛이 더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품을 완성하고 실제 착용했을 때는 까맣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플러시 세팅 할 때는 드릴을 끝까지 뚫어주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세팅하고 만약에 안착이 잘 안 됐을 때 빼내야 되는데, 플러시는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뒤에서 눌러서 빼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저는 2mm짜리 스톤을 세팅을 할 건데요. 지금 파주고 있는 라운드 버는 1.5mm입니다. 이것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확공을 해야 날도 오래 쓰고, 라운드 버가 요 홀 안에서 튀지 않아 가지고 깔끔하게 확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공하는 거랑 동시에 드릴링을 해주고 있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으로 수직으로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확공을 하고 요 바닥에서부터 수직까지 또 한 번 더, 두 번에 나눠서 뚫어주면은 그래도 최대한 수직으로 뚫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짜리 라운드 바. 자, 이렇게 감탕이 삐져나오면서 드릴 확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확공이 끝났기 때문에 2mm짜리 라운드 버로 파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얼마나 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당연히 스톤을 보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스톤을 잡을 때는 이렇게, 저는 이제 황동선을 잘라서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스톤을 찍으려면 이런 이제 뭔가 툴이 필요한데, 스톤 피커라는 약간 끈적이는 연필 같은 모양도 있고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황동선을 잘라서 바셀린을 찍어서 스톤을 잡기도 합니다. 이때 이 상태면은 스톤을 제자리에 안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손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테이블을 잡아줘야 처음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안착 위치랑 스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스톤 퀄리티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큐빅치고 거들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거들면을 그렇게까지는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천천히 하려고
핸드피스를 안 밟으면은 튀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톤을 항상 일정하게 공급받는다는 가정하에 라운드바가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항상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일단 확실한 건 절반 이상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라운드바 확공이 끝났으면 아까 소개해드린 큐바를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큐바는 스톤이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큐바랑 큐빅이 잘 맞는 이유가 큐바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 앵글을 심하게 줘가지고 엄청 깊이 들어가요, 이 큐렛이. 그래서 만약에 큐바로 찔러 넣었는데 이 확공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큐바의 끝이 바닥에 닿는 게 느껴지면 큐빅도 반드시 깨집니다. 그래서 큐바를 지금은 이제 완전히 뚫려 있어서 그런 거는 확인을 못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걸 또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은 큐바랑 라운드바에 확실한 경계면이 생겼죠. 네, 이런 경계면이 바로 큐빅의 거들이 안착될 위치고, 이게 완료가 됐다면은 이제 이런 주판바를 이용해서 거들이 안착될 곳을 확실하게 확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주판바는 핸드피스에 꽂아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손으로 된 여소와리에다가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끼워 넣어주고 돌려주시면 정말 살살 돌렸음에도 이렇게 뭔가 엄청 나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펴주시고 칫솔로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톤을 안착을 시켜봐야 됩니다. 쏙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생각 딱 하고 들어가주면 얼마나 좋게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자, 이제 플러시 세팅이 거의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끝났는데 이렇게 잘 안착된 스톤이면은 참 좋아요. 이게 만약에 잘 안착이 안 됐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착이 안 됐을 때를 지금 너무 한 번에 돼가지고 사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이스를 풀러서 스톤이 만약에 안착이 잘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 왜 안 빠지냐, 빼려면은 이렇게 뒤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홀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저는 드릴 날이나 이런 거를 하나 넣고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망치로 때리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큐빅이 또 상할 수 있고, 이렇게 뽁 하고 나온 거 지금 보이셨나요?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뽁 하고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플러시 세팅인데 스톤이 열심히 때리기까지 했는데 안착이 잘 안 됐다.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스톤을 깨야 돼요. 다이아면 정말 깨지지도 않고 답도 없는데, 그래서 플러시는 꼭 뒤에 홀을 뚫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안착을 시켜볼까요? 자, 처음에 들어갈 때 절대 기울여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를 수직으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최대한 동그랗게 붙여놓고 균형감 있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주변 벽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플러시 세팅용 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고요. 요거를 꾹 누르는데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구는 플러시 세팅용 정, 핸드피스용 2.35파이짜리 아무거나 이제 갈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플러시 세팅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공구는 이렇게 생긴 정이다 라는 거. 가공 방식이나 형태는 세팅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제 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공구는 텅스텐, 카바이드 재질 말고 다소 무른 스틸벌을 가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는 좀 쓸모없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한 3-4번째 다시 찍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가 추가로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 또 멀쩡한 놈을 갈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스를 잠깐 치워주고, 좀 달아있던 친구가 요거거든요. 요 주판발을 이용해서 갈아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초 공구로 소개해드렸던 핸드피스고, 요건 이제 여벌이 있으시다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은 이런 여소아리 같은 거에다가 얘를 끼워 놓고 손으로 직접 돌려가면서 광을 내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이 끝부분을 날려줘야 됩니다. 그라인딩 스톤이라고 부르는 이 숫돌로 이 표면을 일단은 날려줄 거고요. 어디까지 날리냐면은 자기가 세팅하고자 하는 스톤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뚝 부러뜨려 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얘를 평평하게, 미세하게 유선형이거든요. 평평하게 깎아주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광이 날 수 있게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요 그라인딩 스톤이 좀 러프한 게 좋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고요. 이때 이제 요거의 각도를 줘야 되는데, 각도는 이 스톤 샘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알 수가 없고 되게 애매한 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톤에 딱 붙이면서 문질렀을 때 이게 잘 되려면 일단 이 끝에가 조금 더 스톤의 요 거들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뭉툭하죠?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되게 송곳처럼 날카롭게 됐는데요. 확실히 스톤 거들에 최대한 가깝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도는 이제 얼추 맞는다는 소리고, 이제 이걸 그대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돌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스톤과 바깥쪽은 빛나는데 이 플러시 세팅된 곳만 뿌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플러시 세팅용 정도 조각정처럼 광을 내서 사용합니다. 광을 낼 때는 처음에 공통공구로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파란색은 조금 미디움, 그리고 이 노란색은 아주 고운 등급이에요. 이 이상도 있습니다. 완전 콜스 등급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이아 플레이트가 조금 해결을 해주고요. 여기서부터 좀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피스 2개를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왜냐면 얘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얘 한 면만 사용하고 눌러서 광을 내버리게 되면은
얘는 평평한 게 중요한데 한쪽을 못 쓰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둘 다 돌려주면서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하고요. 요게 만약에 좀 어렵다 하시면은 얘는 핸드피스에 끼우고 요 정 만드는 거를 여소아리에 끼워서 손으로 돌려주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네, 그거는 개인 사정에 맞춰서 하셔도 무방해요. 네, 뒤에까지 다 광을 낼 필요는 없고 저희가 필요한 건 굉장히 포인트 앞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란색으로 둘 다 돌려주면서 광을 내주는데 절대 뒷부분까지는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앵글 줬던 거 확실히 살려가지고 광택을 또 내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끝에가 굉장히 뾰족할 거예요. 요걸 이제 살짝 불려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 바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할 때는 이 바가 상하면 상했지 절대 다이아몬드가 다치진 않아요. 근데 큐빅 세팅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시면은 아니면 너무 뾰족하거나 하면은 아마 큐빅에 조금 패시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한 번 더 그거를 마무리해 줍니다. 파란색과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도 똑같이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고요. 보이나 이거? 너무 작네. 네. 자, 이렇게 플러시 세팅용 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조각정은 이렇게 생긴 핸드바이스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여소아리에 꽂기에는 여소아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좋지도 않고 얘가 훨씬 싸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새로 만든 걸 쓰죠. 이렇게 해서 좀 짧아야 편합니다. 만약에 좀 길면은 이 바 뒷부분을 니퍼로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자, 다시 세팅으로 돌아와서 여기를 이제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줄 때 하나 남는 건 은채씨 가져가요. 너무 많이 만들었어. 자, 이제 눌러야 되는데 이때는 약간 내귀퉁이를 누른다 생각을 하고 눌러줘야 되는 게, 한쪽을 누르다 보면 바닥이 진짜 아이디얼하게 평평하면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스톤이 기울게 돼요.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누르죠. 저희가 광을 열심히 냈기 때문에 눌린 표면도 반짝반짝합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한쪽을 또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덜 들어간 느낌인데 여기 조금 더 눌러줄까요? 그리고 또 눌러주고,
또 눌러줍니다. 네, 이제 내귀퉁이를 눌렀으면 안쪽에서 열심히 돌려줘야 되는데요. 이때 최대한 손의 각도는 일정하게 하면서 바이스를 돌려가면서 세팅을 합니다. 왜냐면 손의 각도가 달라지면 이 원의 너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의 각도는 일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다 됐다면은 안에서 조금씩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볼바이스는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돌려주셔야 되는 게 이 끝부분이 안쪽으로 밀어 들어가면서 얘가 밀착이 되는 건데 한쪽에서만 돌리면 이쪽은 잘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바이스를 돌리면서 고루 눌릴 수 있게끔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실버에다 했기 때문에 주변 금속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각정으로 한번 싹 밀어주거나 아니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런 뻐로 한번 밀어주면 돼요. 이런 것도 아까 전에 플러시 세팅이랑 비슷한데 얘는 재질이 이제 뭐더라? 초경 재질이에요. 카본 카바이드라고 부르는 애인데 밀면은 싹 밀립니다. 진짜 단단해가지고 큐빅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큐빅에 닿으면 큐빅이 바로 으스러질 수 있어요. 다이아여도 조금 위험합니다. 다이아는 이제 긁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져서 문제가 돼요. 주변을 다듬을 때 약간 광수해라 보시면 되는데 진짜 초미니 광세죠. 이렇게 최대한 조각 자리에서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광을 밀게 되면은 약간 밀리듯이, 실버가 특히 그게 심한데 약간 이쪽으로 쭉 밀리면서 광이 나요.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실버의 특성상 조금 밀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중벌까지 하고 제품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마지막 광택을 내고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 광택을 내서 왔고요. 보시면 세팅 주변으로 밀리는 자국 없이 마지막 광택도 잘 났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시 세팅 영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아마 우물 조각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바.